휴가철을 맞아 국내외로 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여행에 대한 부푼 기대감도 좋지만 여러 가지 사고와 질환에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건강과 안전을 위한 여행 의학에 대해서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서철을 맞아서 여행 떠나는 분들 많은데요. 이 여행 의학이라는 것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좀 네. 생소하거든요. 어떤 네, 겁니까? 상당히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예.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과 관련된 각종 의학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 여행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중요한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행을 가는 사람. 그 가는 사람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행을 가는 목적지에 혹시 건강을 위협할 만한 위험 요인이 없는지를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을 한꺼번에 같이 고려를 해서 이제 다루는 그런 분야를 여행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휴가하면은 해외로 좀 떠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 좀 챙겨보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을 챙기면 좋을까요? 대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내가 가고자 하는 여행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인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개는 이제 내가 가야 되는 그 여행지에 혹시 유행하고 있는, 늘 유행을 하고 있는 질병이 없는지 아니면은 최근에 갑자기 발생하고 있는 질병이나 또 치안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모두 함께 고려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대개는 감염성 질환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감염성 질환 중에는 예방 접종이라던가 예방 약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간염이라던가 황열 그리고 장티푸스, 파상풍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방 접종이고요. 그리고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혹시 뭐 예방 접종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네. 말라리아는 예방 접종이 아니라 예방약으로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행을 가자마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대개는 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항체를 만들어 놓는다던가 이제 혈중 농도를 높여 놓는다던가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행을 계획한다면 적어도 2에서 4주 전에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또 적절한 처방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2에서 4주 전에 병원 가서 상담받고 하면 이런 뭐 바이러스 간염, 황열, 장티푸스, 파상풍 같은 거 한 번에 그 기간에 다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나요? 네네.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실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다 하신 분들이 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만 고려를 해서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접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여행지에 따라서 아프리카나 이렇게 황열이 유행하는 지역은 황열 예방접종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해서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대개는 적어도 한 2에서 4주 전에는 오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2, 4주 전에는 가야 네. 되겠고. 그러면은 상비약을 뭘 좀 챙겨가야 될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외부에 나가시거나 타지를 가게 되면 우리가 뭐 감기나 배탈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상비약은 미리 챙겨 가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해열제를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여행을 가는 지역이 대개는 요즘 바닷가 이런 데 많이 가시잖아요. 예. 자외선이 아주 강하다거나 하는 곳이면 자외선 차단제라던가 또 자외선을 너무 많이 쐬서 일광 화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일광 화상에 대한 상비약도 반드시 챙겨가는 게 좋겠습니다. 대개 모기가 매개하는 질병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모기 기피제라던가 긴팔이나 긴바지 같은 것들도 반드시 챙겨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행지뿐만 아니라 개인 건강 상태도 중요할 텐데요. 뭐 질환자들, 지병이 있는 분들은 어떤 것들을 좀 챙겨가면 좋을까요? 네, 기존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대개는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행을 갈 때 반드시 내가 평소에 복용하는 약은 반드시 챙겨 가야겠죠. 근데 예. 여행 기간에 따라서 사실은 얼마나 더 여분의 약을 가져가는지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한 1에서 2주 정도치 약은 좀 여분의 약을 충분히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협심증 등과 같이 이제 질병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간단한 메모 같은 것들을 항상 주머니나 이런 곳에 휴대를 하고 다니시면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더욱 잘 대처를 할 수 있고요. 또한 질병별로 생길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 상비약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주치의와 상의해서 미리 사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숙지해 가시면 훨씬 더 잘 대처를 할 수 있겠죠. 해외여행 갔을 때 장소가 달라지고 음식이 달라지니까 특히 신혼여행 가신 분들도 그 짧은 시간을 아깝게
설사하면서 네, 네. 보내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럴 때 지사제 가져간 거 먹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대개는 우리가 소위 뭐 물을 갈아 먹으면 배탈 난다고 말씀을 맞아요. 하시는데 그게 가서 뭐 평소에 드시지 않던 음식을 드시거나 아니면 과식을 하시거나 해서 이제 소화불량 증상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통 설사를 하거나 하는 그런 배탈은 장염인데요. 이런 음식들 이제 배 타지에서 그런 음식들을 먹고 나서 장염이 생기는 경우는 대개는 대장균에 의한 감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굳이 약을 먹지 않아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위장관이 그런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배출하려고 하는 그런 방어작용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고요. 설사를 많이 하게 되면 수분을 섭취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이온 음료 같은 것들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 이외에 만약에 열이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소아나 노인 같은 경우는 설사를 많이 하거나 구토를 많이 하면 탈수가 생기기가 쉽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그렇지 않으면 혈변, 그러니까 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거나 하는 경우는 사실 국내가 아니어도 그 외지에서라도 이제 지사제를 복용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 지사제 같은 경우는 변이 이제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설사를 멎어지게 하는 약이잖아요. 근데 사실 세균성 설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사제를 함부로 드셨다가는 이런 증상이 더 지연이 되는, 좋아지는 게 지연이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열이 나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행 중에 좀 배탈이 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칙들을 좀 지키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본인의 개인 위생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손이 더러우면 사실 손에서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손 씻기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겠고요. 현지에서 사 먹는 음식 같은 경우는 포장이 잘 돼 있는 상태를 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동남아 같은 데 가면 과일 같은 건 많이 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통째로 사서 본인이 까서 먹으면 괜찮은데 누군가가 이렇게 까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나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 손이 만약에 더러우면 그게 오염이 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예. 음료수 같은 경우도 이제 얼음 같은 게 오염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감염성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 씻기,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가능하면 위생적으로 처리된 음식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앞서서 물갈이 좀 언급해 주셨는데 실제로 물을 좀 다르게 먹으면 몸에서 반응하는 게 많이 다른가요? 얼굴이 좀 뭐가 많이 나는 사람들도 있고 하던데요. 네, 대개는 크게 그런 문제는 잘 없고요.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유럽 지역이나 이런 데는 석회질이 많이 들어있는 물들이 있어서 사실 그런 것들은 그 수돗물이나 이런 것들을 먹지 않게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물을 사서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되게 해외나 이렇게 외지로 가셨을 때는 가능하면은 생수나 이런 것들을 사서 드시는 게 좋고요. 국내에서 만약에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물을 갈아 먹는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여름에는 그러니까 끓여서 먹는 물이 사실 가장 안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수를 사서 드시거나 아니면 끓여서 드시는 게 좋고 이제 대개는 그런 경우는 컨디션이 달라지고 이제 아무래도 생활의 사이클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여러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제 평소에 나지 않던 뾰루지가 난다던가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죠. 예, 휴가 가서 병을 얻어오면 오히려 안 될 텐데 해외 여행 가게 되면은 비행기를 장시간 길면 수십 시간 타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비행기 여행이 상당히 피곤한 여행이긴 한데요. 우리가 기내는 상당히 건조합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사실 수분 섭취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물을 마셔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예. 또 이제 오래 같은 자세로 앉아 있다 보면 근육의 피로도도 심해지고 그리고 다리도 많이 붓기도 하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심부정맥 혈전증이 생길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행 중간중간에 자주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복도를 걷거나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임산부 같은 경우는 사실 움직이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창가 자리를 선호하시기보다는 복도 쪽 자리에 앉으시면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기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복도 쪽에 앉으시고 안전벨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배를 위로 걸친다기보다는 밑으로 해서 배 밑으로 해서 안전벨트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여행과 관련돼서 자세한 여행 의학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걸 좀 참고하면 좋을까요? 네, 대개는 이제 뭐 병원에 가셔서 그 정보를 얻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제 대개 집에서 많이 찾으시잖아요. 되게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가장 좋은데요. 국내 사이트로는 국내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해외여행지 같은 경우는 물론 국내 사이트에도 해외여행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 WHO나 아니면 미국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휴가를 다녀오면요. 쉬러 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피곤한 경우가 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여름 휴가를 너무 지나치지 않게 피곤하지 않게 잘 보낼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평상시 생활하던 일반 생활 사이클과 비슷한 정도를 유지하면 가장 좋은데요. 네. 대개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잠도 적게 주무시고 막 무리하시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휴가가 있으면 그 일상생활에 복귀하기 전날 가능하면 집에 돌아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오전 중에 돌아오시고 가능하면 오후에는 워밍업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날 출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우리가 여행을 가서 건강 문제가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다녀와서 이상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열이 난다거나 발진이 돋는다거나 요즘 이제 지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다녀와서 평상시와 다른 불편한 증상이 생길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내가 어떤 여행지를 다녀왔는데 이런 불편한 증상이 있다고 반드시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여행지에서는 가능하면 매 끼니를 잘 챙겨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자, 오늘 얘기한 것들 잘 참고하시고요. 또 여행지 정보 미리 꼭 확인하셔서 안전하고 또 즐거운 휴가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